길었기 때문에 김경호 참고인 오늘 아침부터 계속 나오셨는데 발언 기회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때로 나오시죠. 제가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이용민 중령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변호인이시죠? 전에는 박정훈 대령도 변호인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용민 증인의 변호사로서 이용민 증인의 지금 심리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본인도 아까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약을 먹으면서 점심과 저녁에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옆에서 표정을 보면 안쓰러운 상태입니다. 이용민 증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병대 사령부 차원에서 차별과 정서적 학대 이것 때문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이용민 증인은 포대 대대장으로서 지금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에 있죠. 그렇습니다. 수사 처음부터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 모두 지는 것이 고 최해병에 대한 진정한 명복을 비는 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용민 증인의 태도는 이러한데 그 윗 상관들의 태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임성근 증인은 오늘 청문회에서도 허위 사실을 2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 허위 사실 2번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전에 자신의 부하가 수중수색한 사실을 7월 19일 19시경에 인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사고가 발생하고 7월 19일 10시 46분경에 사단의 참모장으로부터 이용민 중령한테 전화가 왔고 당시 이용민 중령은 벨트 아래 수중수색 간에 실종이 돼서 사망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정상적인 군의 보고 체계라면 참모장은 바로 사단장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또한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 증인은 자신이 스스로 7월 22일 영결식 이후 수중수색 사실을 처음 알았다. 깜짝 놀랐다. 나는 수중수색 지시를 한 바 없다라고 말한 자신의 발언과도 배치됩니다. 두 번째는 수중 지시가 아니라 수중수색 지시가 아니라 본인은 계속 현장 지시가 아니라 지도였다고 그래서 지금 피해가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오후에 또 하나 허위 사실은 작전 지도와 관련해서 7여단장, 사단장은 7여단장의 관계에서 작전 지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7월 18일 오전 현장 방문한 것이 바로 포병 3대대 구중대였습니다. 당시 구중대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라고 알았는데 현장에서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했고 당시 지형 정찰 및 위험성 평가를 위해서 병력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단장이 나타나서 브리핑하고 있는데 갑자기 브리핑을 중단시키고 지금 빨리 들어가서 수색 안 하고 뭐하냐 라고 수중 수색 작전을 그리고 중대장한테 명령했습니다. 명백하게 허위사실이고 그 구중대가 바로 국민일보 일면에 나온 일렬식 수중수색 그 사진입니다. 자, 또 하나의 허위 증언이 있습니까? 이종섭 증인이 국민들 앞에서 이첩 보류 지시가 적법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명백하게 법리 오해 위법입니다. 당시 최해병의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변사자 처리 지침에 따라서 해병대 수사단은 독자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 그 사망 원인이 불명이면 불명인 대로 사망 원인이 밝혀졌는데 범죄 원인과 관련이 없으면 그러면 그때 당시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원인에 범죄 원인이 있으면 개정된 군사보험법 2조에 따라 이첩시켜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때는 지휘감독권이 없습니다. 그게 개정된 군사보험법 2조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에 관한 규정,
7조 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바로 이첩 시기를 지체 없이 경복궁에 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박대령은 개정된 군사법법 2조와 그리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첩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국방부 장관이 법령상 권한 없이 이첩을 보류하라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첩의 내용에 대해서 뭘 빼라, 특정인을 빼라, 내용에 대해서도 직권남용한 겁니다. 네. 김경호 참고인, 혹시 아까 들으셨겠지만 임성근 사단장은 여단정을 통해서만 지시도 아니고 지도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7월 18일 예천 현장에서 군인다운 모습이 부족하다, 복장이 불량하다, 병력 왜 대기시키냐는 현장 지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포 3대대 구 중대장 대위에게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군 검사가 사본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라고 했던 사본을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까? 다 봤습니다.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이 여단장에게만 지도했다라는 말은 허위입니까? 허위입니다. 관련 카톡에 당시 실종자 수색 작전의 의사 체계를 카톡으로 했고 당시 포병 여단 대대 그리고 말단 간부들까지 사단장 지시, 사단장 강조 사항으로 모두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경호 참고인은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 지도했다는 말은 회피성 발언이고 직접 실제로 지시 행위를 다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당시 합참의 단편명령과 제2작전사 답변명령에 따라 7월 17일 10시부로 작전 통제권이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7월 17일 21시 55분부로 자신의 명령으로 단편명령 23-19호 호우 피해 복구 작전, 호우 피해 복구 투입 실시라고 단편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병력을 언제, 어디로, 어떤 병력을 투입하는 명령은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예하부대 과업에 대해서 깨알처럼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포병여단은 단순히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7일 도착해서 10시경부터 카톡에 실종자 수색 작전이라고 사단장이 강조했다라고 그렇게 명령에 내려옵니다. 이때부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했으면 그에 맞는 안전 도구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7월 18일 날 포병 3대대 구중대장 가서 안정성 평가 생략하고 신속 투입 작전을 명령했고 오후에는 실종자 수색 작전이 불가한 그런 상황, 육군도 철수했는데 지속명령, 작전 지속명령도 바로 임성근 증인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건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서 정성껏 찔러보면서 탐색, 임성근 증인이 강조했고 지시했고 그것이 카톡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자, 김경호 참고인, 하여튼 하루 종일 말씀 참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 작전 통제권은 육군 54단이 갖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은 자기에게 지휘권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7일 여단장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54단장은 현장에 한 번도 오지도 않았고 화상회의로 한 번도 진행도 안 했으며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 반면 임성근 증인이 현장에 2번이나 왔고 화상회의도 했고 구체적으로 지시도 내렸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작전 통제권은 육군 54단에 가 있었지만 사실상 부대 지휘, 지시는 임성근 사단장이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7여단장은 진술했습니다. 네. 이 밖에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도 해병대 출신입니다. 제
동생도 해병대 출신입니다. 저도 해병대 법무관을 가고자 했으나 육군 법무관으로 가서 특전사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오늘 이후라도 해병대의 명예를 위해서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사단장은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얘기해서 해병대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거기 서 계시고요. 자, 박지원 의원님. 이렇게 날짜나 그런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도 그냥 다 기억해요. 죄송합니다. 좀 그게 고벽입니다. 자, 김경호 참고인이 거짓말이 다 드러나네 이제. 예, 김경호 참고인께서 유튜브에서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방송한 것을 저는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드린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김경호 참고인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임성근 증인 혹시 반박하거나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네. 일단 1분간 하세요. 위증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제가 수중 수색을 했던 사실을 다시 사고가 났는데 수중에서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았던 사실은 제가 아까 19시경이라고 했는데 우리 김경호 변호인은 10시 46분에 참모장을 통해서 참모장이 그걸 확인해 갔다 했는데 당시 저는 예천에 있었고 참모장은 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모장과 제가 소통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예천에서 탐색 구조 실종이 됐기 때문에 빨리 찾아야 돼서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19시경에 수사대장이 이제 예천 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때 밑에 있는 7여단장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시간은 19시 10분경이다라는 것이고. 일단 거기까지요. 자, 예. 임성근 증인이 1분간 발언했는데 김경호 참고인도 재반박할 시간 1분간 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임성근 증인이 직접 자신의 발언은 22일 날 연결식 날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수중 수색 사실을 그날 알았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19일 19시에 알았다라고 해서 자신의 발언을 자신이 뒤집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것도 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호 참고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신 거죠? 저는 제가 본 진술 내용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임성근 증인께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것 말고 지금 김경호 참고인이 쭉 말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반박할 내용이 있으면 1분간 반박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경호 참고인이 얘기했던 그것은 아까 사진을 본 것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피의자 진술 조사에. 그래서 그 사진은 연결식이 끝나고 언론에서 이슈가 돼서 그때 제가 보았다라고 그 사진을 본 시간이 연결식 이후에 본 시간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 사실 오인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9중대에 가서 제가 했던 부분은 말 그대로 신속 투입 명령이 아니고 그 인원들이 아직 작전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였고 원래 8시에 과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9시 반에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작전을 조기에 해라는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때 여러 가지가 정리 안 된 모습을 보고 바로 제가 옆에 있는 여단장한테 요거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하고 그다음에 재반 사항을 교육시킨 다음에 이 중대가 할 수 네. 있도록 해라라고 됐습니다. 조치를 해줬습니다. 자, 1분간 발언 네. 기회 드렸으니까 김경호 참고인 또 1분간 반박해 주세요. 이 사건 국민일보 일면 사진의 일렬식 수중 수색 그 사진은 바로 수중 수색 사실에 대한 인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오전에 어느 국회의원님이 그 사진을 올려주시고 물어봤을 때에는 수중 수색 사실을 7월 19일 19시에 알았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에서의 발언은 바로 그 국민일보 사진을 22일 날 받고 수중수색 사실도 그날 알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어떠한 수중수색 지시도 한 바 없다까지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수중수색 사실의 인지이고 그것에 대해서 오전에 분명히 7월 19일 19시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발언과 기존의 발언과 배치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성근 증인 1분간 또 발언하시죠. 네. 제가 정확히 제가 진술하고 진술서에도 제출한 것은 수중수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사고가 나서 7월 19일 19시 10분경에 사고가 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진에 대해서 사진을 언제 인지했느냐, 원래 사진이 19일 아침에 카톡으로 왔는데 언제 내가 인지를 했느냐, 그것은 연결식이 끝나고 나서 제가 언론에서 이슈돼서 그게 그 문제가 된다 하고 제 카톡에도 있다는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그때 제가 알게 됐다. 그걸 좀 설명하는 자, 겁니다. 임성근 증인. 본인이 계속 지시는 하지 않았다. 현장 지도만 했다.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호 증인 1분간 반박해 주세요. 현장 지도를 했지 지시는 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변경 명령을 내린 게 임성근 증인입니다. 그게 카톡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중대에서는 신속 투입 명령, 안정성 평가 생략하고 그 명령도 그 구중대장의 진술에 나와 있고, 또한 오후에는 작전 자체가 불가능한데 작전 지속 명령을 내렸다라고 녹취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가장 위험했던 바둑판식으로 수색 작전 명령도 카톡에 분명히 나옵니다. 객관적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자, 임성근 증인, 바둑판식으로 찔러라 하는 작전 지시를 했다라고 지금 김경호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 주세요. 네. 바둑판식 수색이 나온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카톡으로 지시했다는 그 사단장 지시사항입니다. 그 사단장 지시사항은 일단 그 사단장은 누구죠? 접니다. 지시했네요, 그러면. 저의 지시사항으로 있는데 그게 포병 부대만 있는 사단장 지시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그게 없는 사단장 지시사항입니다. 즉 제가 지시하라고 해야 사단장 지시사항이 되는데 그 부대만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도 제가 여단장을 통해서 언급하고 지시하고 또 강조한 것은 바둑판식 수색이었는데 나머지 찔러가면서 해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여단장이 아침부터 집안이 약해서 찔러가면서 이렇게 안전성 차원에서 해라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은 바둑판식 수색 하나다라는 말씀이고, 바둑판식 수색은 지금 1열 종대, 2열 종대, 횡대 이런 어떤 수색 대형이 아닙니다. 바둑판식은 바둑판식으로 바둑판처럼 구역화해서 이걸 딱 쪼개가지고 어느 네. 지역이 알겠어요. 중요하면은 그걸 취지를 중점적으로 알겠습니다. 하라. 취지를 그런 알겠습니다. 것이지 자. 구역화 세분합니다. 됐습니다. 아니, 자, 대형이 아닙니다. 예. 대형이 자. 아니고, 예. 바둑판식 다른 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자, 김경호 참고인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해 주세요. 바둑판식이 왜 수중 수색 지시였느냐? 카톡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탐색 및 수색 다시 실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둑판식 지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 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그게 바로 구중대에서 안전성 평가 생략하고 신속 투입시켜서 국민일보 일면에 나와 있는 허벅지까지 수중수색 1열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포병은 비효율적이다. 1열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가서 찔러보면서 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포병 모든 대원들은 오전에
구중대장이 그렇게 엄청나게 질책을 받고 화가 났다. 그게 1년씩이었다. 수중수색에서 그게 비효율적이었다. 이미 다 전파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중수색을 바둑판식으로 하라는 얘기는 격자 모양으로 하라는 거구나. 실제 그렇게 하다가 그 최혜병이 가장 네. 위험한 곳에 있었습니다. 자, 김경호 참고인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좀 잠깐 가만히 계세요.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런 사실을 다 조사를 했고 수사를 했고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의 과실이 인정되었고 혐의로 인정되었고 그래서 이첩을 하고 이것은 분명히 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묻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했는데 이것이 이첩 보류되고 지금 대통령 경로설 이후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자, 김경호 참고인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만큼 임성근 사단장이 실제로 지시한 수중수색을 지시를 했고 그 결과 최혜병의 사망 사건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임성근 증인뿐만 아니고 박정훈 대령이 지적한 8명 모두가 각자 고유의 과실이 있는데 어느 한 과실로 고 최혜병의 사망을 바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8명의 과실을 다 합쳐보면 고 최혜병의 사망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대법원의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론. 이 이론에 따르면 누구 책임이 제일 큽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바로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라고 생각하고 삽 마대를 들고 갔던 부대에게 아무 준비 없이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린 임성근 증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